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역시 언론 얘기를 제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은 계속해서 언론 얘기가 쭉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주제는 기레기에게도 초상권이 있습니까? 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도발적인 이 내용을 함께 해주실 분은 전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 조금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네, 오셨죠? 네. 네. 일이 있었던 것보다 제가 이제 라이브를 계속 했었잖아요.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 라이프 그 스타일 이제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조금 제목을 좀 세게 잡아봤습니다. 기레기한테도 초상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주제인가요?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 주제예요? 예, 첫 번째, 이게 주제를 다 섞었어요. 아, 그래요? 예. 우선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예전부터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이제 뭐 모두 발언을 끝낸 다음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그러면은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이 약간 양방향 소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은 답변하는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모습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지켜보는 것이고 그럼 기자들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제 양방향으로 우리가 보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국민들의 어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건데 여기서 기자들이 갑자기 날뛰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왜 저러지? 하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방송 기자들 방송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신 거죠. 바이라인 달고 글 자기 나가잖아요. 그럼 질문하는 기자의 태도도 국민이 지켜본다 생각하고 그렇죠. 정중한 태도로 질문해야 되는 거고 또 답변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조차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오늘 좀 도발적인 제목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서 기자가 질문하는 모습, 그래서 네. 어떤 기자가 질문하는지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예, 여기에 기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도 초상권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웃기게 하셔야 되니까 되게 막 엄청 비꼬면서 내 진짜 가짜나서 내 진짜, 아이고. 아니 근데 기자들이 갑자기 초상권 얘기해서 조금 앞뒤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초상권이야, 초상권. 초상권을 생각했으면 그냥 회사 직장으로 선택하셔야 되죠. 그게 모든 제가 제가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시위 진압에 나온 경찰관이 그 주변 시민들이 그 맞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착 찍고 있으니까 경찰관도 말이야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경찰관은 초상권 없어. 일반 시민 누구누구는 그 사람 이름이 김머식인 거예요. 네네. 이름표 있잖아요. 일반 시민 김머식이는 초상권이 있는데 네네. 경찰관 김머식이는 초상권 없어. 라고 했는데 찍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기자로서 더군다나 기자회견장에 들어가가지고 공적 인물한테 질문할 때는 네. 그거는 내 이름을 걸고 하고 내 얼굴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쪽팔릴 수가 있거든. 온 국민 앞에 쪽팔릴 수가 있거든. 저는 그것도 그건데 개인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네. 정부 때 셀카 많이 찍었었잖아요. 윤석열과 셀카 찍고 초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들이 왜 윤석열과 셀카를 찍고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막 셀카를 찍고 그리고 윤석열과 셀카 찍는데 보라트를 하면서 셀카를 찍고 이랬어요. 그럼 그렇게 초상권을 주장할 거면은 셀카도 찍지 말아야죠. 그리고 김건희 씨하고 셀카는 진짜 제가 여기서 친한 기자도 있는데 진짜
아, 이 기자님이 왜 국회에서 출입하다가 대통령실 출입한가 저렇게 변했나.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김건희 씨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김건희 씨 셀카 찍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걸 또 내보내잖아요. 저도 여기 저 워터마크 딱 찍어서. 기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도 세 사람을 알거든요. 나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길. 아니 뭐 저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박소정 기자, YTN 박소정 기자 같은 경우는 그 YTN 그 장기 파업 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렇게 해서 그 동네방네 얼굴 팔리는 거는 괜찮고, 기자 질문하는 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것이 초상권이라는 것에 조금 말이 안 됐다. 안 되는 차라리 거죠.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질문할 모습 국민들이 바라보게 하는 거 나 좀 부담스럽다. 차라리 그러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알겠다. 그럼 조율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라도 한번 할 텐데 우리 초상권이 있어야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저기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있을 네. 때 그 윤석열이가 모든 책임을 MBC한테 막 뒤집어 씌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자리에서 MBC 이기주 기자가 그 윤석열한테 이제 덤벼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이기주 기자 얼굴을 찍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기주 기자는 그러면 조상권 없더나? 아이고, 그렇죠. 동업자들끼리 아유 얼굴만 진짜.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슬리퍼 신고 있는 슬리퍼까지 모습까지 다 다 찍었어요. 찍죠.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 슬리퍼 신었다. 근데 그 이기주 기자만 슬리퍼 신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다 슬리퍼 신어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때 왜 침묵했냐? 나도 신었다라는 말도 그 용감하지도 않아요. 이거 진짜. 그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초상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도어 스태핑이잖아요. 한마디 이게 도어 스태핑은 원래 이제 지가 집에서 나올 때 마이크를 들이대야지 도어 스태핑인데 꼭 우리나라는 그 들어갈 때 정문에서 붙잡고 도어 스태핑 하라고 하면 사실 그건 틀린 거예요.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지 도어 스태핑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 하지 못했다. 예. 근데 이제 도어 스태핑이니까 뭡니까? 그냥 기자들도 편한 차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있는 건데 그거 뭐 딴 것도 아니고 슬리퍼 신었다고 그 생 난리를 칠 거면은 아무튼 출입처 기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들어가면은 자기 신발에 실내를 갈아 신습니다. 그거 있다가 대통령이 이제 출입 온대요. 그럼 잠깐 정말 그냥 도어 스태핑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 상태로 가갖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운동화를 꼭 신어야 된다. 구두를 뭐 정장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럼 이기주 기자는 뭐 초상권 없나? 신발까? 그러니까. 신발은 그렇게 우리 따질 거야. 기자들이 초상권 얘기하면 그럼 신발은 신발에는 상품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기레기한테도 조상권이 있느냐라는 다소 좀 거친 제목을 내걸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초상권 운운하면서 기자가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나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려면 기사 쓰지 마. 기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자하면 안 되죠. 기자하면 안 되죠. 그냥 어디 뭐 기업의 홍보부서 있거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참 제일 어처구니가 없던 게 그 대목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떻게 감히 기자는 자기 이름자 걸고 하는 거고요. 네. 얼굴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도 안 걸고 얼굴도 안 걸고 뒤에 숨어가지고 익명 속에 숨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런 짓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저기 법조 기자단이에요. 법조 기자단은 심지어 자기 이름도 안 내잖아. 법조 기자단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유 쪼잔한 것들. 자, 쪼잔한 기레기들의 초상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 라이브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라이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다 나가셨잖아. 아까 그 방폭파됐다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세요. 5,000분인데 지금 거의 3,000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네. 아니 그 요새 갑자기 이렇게 방폭이 되고 막 그러세요. 저기 그러니까요. 댓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어이가 없네요, 이찍 기자들. 기레기는 카메라로 찍어야 한다. 기레기 블랙요원. 아니, 솔직히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 기자실 카메라, 반대 방향 카메라를 네. 윤석열이가 설치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찍소리도 안 했을걸요. 근데 윤석열을 설치한다는 말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윤석열은 기자회견 할 뭐 그게 네. 없죠. 본인이 기자회견할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근데 참고로 윤석열이가 저기 그 기자회견 할 때 질문하는 기자 얼굴을 다 찍었어요. 부산일보 기자 사진 찍은 거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왜? 오. 우와, 그때는 그러네. 초상권 그때 얘기 안 당시 했는데. 부산일보 기자가 왜? 정말 질문을 잘했죠. 정말 품격 있게 질문해야 될 것을 다 잘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매우 공격을 당했습니다. 애티튜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했다는 거지. 그렇지. 윤석열 수준을 좀 고려를 하지. 왜 안 했냐. 그 외국 외신도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네. 사람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듣겠다면서 윤석열이가 했던 거.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못 알아듣겠는데 막 이랬었죠. 그 기자도 얼굴 나갔어요. 그 네. 기자 얼굴은 전 세계에 다 나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제일 오랫동안 출입을 하셨던 할머니 기자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네. 얼굴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얼굴 맨 앞에 맞겠네. 앉아 있었거든요, 항상. 아니 그리고 그 백악관 기자는요 등록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실 기자는 등록하고 뭐라냐 저기 일종의 그러니까 걸러내는 절차를 그 거치잖아요. 출입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출입처 네. 기자들 차원에서 그렇죠. 네, 길 걸러내는 것들이 또 있고 그냥 왜 그 자기 기자실이 없는 기자들도 거기서 그냥 대통령실에서 걸러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아니 하죠. 그러니까 불편합니까? 자기가 지 동료들을 막 걸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지 얼굴을 왜 못 내미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쪽팔리는 데가 있으니까 저런다. 뭐 그렇게밖에 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 나왔던 네.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근데 중요한 시작이에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죠,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오늘부터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아니 뭐 사실 이 비슷한 제도는 제법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럼요. 뭐 대법관도 국민 천거 제도를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하게 시도를 했으나 네. 그때 당시에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음. 네, 그래서 다음에는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또 언론에서 비판을 받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을 하면서 국민 추천제 안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부터 일주일이에요. 뭐 제가 추천 한번 써볼까요? 뭐 가고 싶은 거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천서를 저 포함해서 또 여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함께 포함하고 또 제가 부탁을 해서 한 500분 정도 한번 추천 쓰도록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저기 서초동 회자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뭐요? 회자수라고요. 회자수가 예, 뭐예요? 목 베는 사람을 회자수라 그럽니다. 아 진짜. 자, 제가 누구 목을 베고 싶겠습니까? 아니, 예, 한동훈 아닌가요? 다 마찬가지지. 한동훈을 아닌가? 비롯해서 예, 거기 서초동에 있는 저 검새 판세들 예, 제가 싹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저랑 제일 비슷한 마음인 게 아마 최강욱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 최강욱 의원은 사적 보복을 다짐을 했죠. 사초보가. 예, 저는 서초동 회자수를 자처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칼을 하나 들려주십시오. 아니 직책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글에서 이제 이걸 네. 공개를 했던 건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SNS 공식 계정에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도 추천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저 모습을 보면은 그 바코드라고 하나요? 저 뭐라고 하죠? 예, QR코드요. QR코드. 저 옛날 사람이다.
부끄럽다. 저 QR코드 압니다. 순간 지금 12시가 넘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예. QR코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웃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자세하게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왜 추천하는지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라고요? 서초동 뭐라고요? 회자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하시면 안 된다. 예, 이런 걸 보고 50엄이라 그럽니다. 군대에서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50엄. 50원이 아, 이러면 안 된다. 50원을 좀 보여주는 거야. 미리 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이걸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 절차가 마치면은 바로 임명 절차, 네. 공식 임명 절차에 따라서 되십니다. 자, 제가 그 서초동 회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비슷한 직책이 되려면은 대검 혹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 담당관 정도가 되겠죠.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 QR코드 바꿔도 헷갈렸다고.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아 진짜. 저 장영진 기자님보다 제가 10살 어립니다. 비주얼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10살, 10년 어립니다. 네. 참. 네. 아이고.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을 하며 국민 추천제를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네. 일주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조용히 있으면 국민의힘이 아니죠. 이거 아주 가지고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네. 이것도 시비 걸 수가 여기에 있나요? 또 그냥 시비를 걸면 재미가 없으니까 김어준이라는 양념을 쳐서 같이 시비를 겁니다. 또 이 김어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극단 지지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회귀한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하려고 그러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는 그 김어준 대법관 난리 났어요. 유시민 대법관 난리 이러더니, 났습니다. 예. 네.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성 없는 어떤 그 가능성 현실성 없는 무언가를 갖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떠버리는 게 네. 이게 사실 한동훈식이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요. 김문수 그때 당시 이제 대선 후보가 네. 국민 내각 추천이 구성한다고 이미 여러 그렇지. 번 얘기했어요. 맞아요. 본인들은 한다면서요. 국민 내각 추천이 구성한다. 막 속보로 나가고 막 국민 내각 추천이 구성한다. 막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저는 진짜 국민의힘은 지금 불행이 없나 봐요. 그쪽엔 본인들끼리 싸우느라고 불행이 없으니까 아무나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냥. 글쎄, 저기 불행이 비판을 위한 없다기보다 저기는 깐족되는 브레인들만 있는 거죠. 깐족되는 것만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을 낼 능력은 없고 깐족될 능력만 있는 자들인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서 이거 앞뒤가 너무 맞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모순이다. 황당하다. 근데 본인들이 모순인 것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 사람들 참 한심합니다. 네. 진짜 한심하네. 본인들끼리 싸우다가 저 당은 싸워서 이기는 당이 저 당 갖는 거고 나머지는 쪼개져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힘당 안에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 정당 해산당할까 봐 잔뜩 들어가 맞아요. 있대요. 그렇죠. 네, 지들도 이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진짜로 이게 정당 해산을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이쯤 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네,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저쪽 당들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지금 거기까지 고민 못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럴 엄청 수도 싸우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엄청 싸우고 있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 합니다. 집안 싸움 아니라고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집안 싸움 하고 있습니다. 예, 외계인까지 쳐들어오는군요. 네. 네. 자, 근데 오늘 되게 시간이 오래됐어요. 지금 12시.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두 번째 코너라고 예. 말씀 들었는데 거의 1시간을 밖에서 기다리다가 네. 제가 1시간을 끌었군요. 거의 1시간 이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주제를 다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막 너무 또 이렇게 방송에서 듣는 거하고 또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 욕 비슷한 걸 하시는 거 들으니까
진짜 겁나더라고요. 저렇게 욕을 잘하셨구나. 평소 때는 되게 젠틀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송만 나오면은 갑자기 다른 자아가 생기시나 봐요. 아니 열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전혀 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두 번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소 때 얼마나 무슨 그 점잔을 빼고 있는지 내가 다 봤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수년간 장윤지 기자님을 배웠는데 정말 다른 자아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 다음 주제는 뭘로 잡으셨어요? 제가 드린 순서도 막 바꾸시고 뭘로 하셨어요? 혹시 시계 하셨나요? 아니면 윤석열 뭐 출석 안 한다 이거 하셨나요? 아, 윤석열 출석 안 한다가 딴 데 가 있나 이미 아까 보네. 하셨더라고요. 이미 하셨어. 그거 패스하세요 그냥. 윤석열 출석 안 한다가 이미 있었네요? 하셨어요, 이미. 어디였지? 아니 그거 그냥 패스하시고요. 예. 그럼 우리 시계 오늘 하루 종일 시계 보도가 막 만든다, 시계. 제작한다, 안 한다, 한다, 맞아. 안 한다 그랬어요. 시계. 혹시 제가 드린 거는 다 만들어 주신 건 맞죠? 시계를 어디다 안 맞는 뒀는지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저기 앞타임에 내 시계 어딨어, 내 시계? 앞타임에 너무 많이 몰려 있었어. 그래서 이상하다 했네. 이게 그거였구나. 뒤에 거였구나. 아니, 진짜 그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재밌는 주제 가져왔는데. 네. 자, 뭐 세 번째 주제는 네. 딴 게 아니고 어. 이재명 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냥 역대 대통령 시계 사진 다 드렸는데 그거 지금 날라갔어요? 예, 잠깐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죠, 뭐. 그러면 제가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 못 보나 이 대통령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 시계 제작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7일 날 한남동 관저에서 모여가지고 여당 지도부 면담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번에 이재명 시계 만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국민 경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언론 보도가 막 나왔어요. 이번에 이재명 시계 만들지 않는다.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 예산을 또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과 달라. 이재명 시계 만든다. 만드신다고요? 네, 사실과 달라. 그 조금 전에 SNS에 제가 캡처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허.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서 바로잡겠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시계 만드는 게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대통령 선물을 국민께 드리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이 시계죠. 시계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겠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각자 그걸 뭐 이미지를 해가지고 예. 그럼 내가 나라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자체 제작을 그쵸. 이미지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계는 제작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들어진 걸 선물로 받을 수 글쎄 있다. 뭐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시계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처음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사실 시계만큼 좀 뭐라 그래나 기념이 되는 게 없어요. 네, 솔직히 맞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이재명 시계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 관련 글을 또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시계 또 이슈가 됐던 시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시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 사람이래요.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대요. 여보세요? 스마트폰.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전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전화를 할 때 시계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가 또 화제가 돼서 언론에 또 막 보도가 됐어요. 무슨 시계가 나왔는데 좀 자세히 안 보였는데. OST 시계, OST. OST. 네. 예. 달빛 정원 블랙레더 남성 커플 가죽 시계라고 합니다. 별로 안 비싼 시계예요. 이거요. 10만 원 안쪽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10만 원 안쪽이 아니고 이거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이 시계를 판매하는 것도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어디다 갖다 버리셨죠?
이거요 39,900원입니다. 39,900원. 이 시계가 갑자기 품절이 됐어요. 또 보도가 되고 저기 밑에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하나, 둘, 요거? 세 번째. 네네네. 요거. 네네. 아, 이게 자꾸 제가 드린 자료를 막 다 어디다 갖다가 버리시고 혼자 막 방송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를 캡처했어요. 이게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론에는 4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할 수가 없고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3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나 7월 중순 정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저기 지금 그러니까 저기 한정판인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저 시계를 차가지고 4만 원씩의 품절은 맞고 39,900원입니다. 아, 39,900원. 네네네. 이 OST 시계가 이렇게 그냥 모양이 예쁜 시계예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팔기는 파는데 좀 싼 맛에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좀 그런 시계예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도 한번 저도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것은 남성 커플 가죽 시계니까 저는 뭐 여성 커플 가죽 시계로 한번 사볼까. 근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중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시계 이슈가 계속 하루 종일 있었다라는 걸 근데 말씀드립니다. 시계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워낙 흔해졌어요. 근데 옛날에 참 시계 그렇죠.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에 갑자기 2017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그때 어디서 했는지 혹시 출마 선언, 대선 출마 선언 어디서 했는지 혹시 옛날 아십니까? 다니던 공장에서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오리엔트 시계 공장. 네.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국산 시계 네, 거의 네. 유일한 업체가 오리엔트 시계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도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계가 하루 종일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는 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포털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네. 그때 그때 당시 2017년도 대통령 후보가 했던 발언들이 아주 절절하게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했던 얘기가 있을 때 그 출마 선언 하시는 거 보고 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저희 같은 반에 있던 형이 생각이 났어요. 왜요? 같은 반인데 왜 형이냐고요? 그 형이 또 뭐 예, 일하고 당시 늦게 중학생 정도 나이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생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형 이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름이 오정선이야. 근데 여자의 이름도 오정선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로 이제 형인데 오정선이 거예요. 네. 그래서 큰 정선, 작은 정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형이 2학년을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 나이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 아마 어머니나 거기 저기 아마 부모님 좀 안 좋아가지고 고아원에 계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부랴부랴 학교에 넣었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이 그 이듬해에 갑자기 5학년으로 월반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니 어쩌다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졸업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 정선이는 빨리 졸업했나 보다. 뭐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가 네네. 보다. 라고 했는데 그 이듬해 어디서 봤느냐? 공장에서 본 거야. 공장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형을 본 거야. 네. 애들이 너무 많이 놀랬지. 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공장 입구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는 걸 보았던 거야. 아유, 속상해라. 제가 그 형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때도 이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울컥 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눈물이 핑 도세요. 아니, 그렇게 막 다른 자인가요? 되게 여린 분이 어떻게 또 그렇게 그렇게 또 거친 말들을 하셔갖고 아무튼 근데 장윤지 기자님 정말 여리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그 형님과 오버랩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또 그쵸? 저는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 저는 같아요. 그래서 그 형하고 이재명하고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형이 만약에 대통령 나간다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 떨어지셨겠죠. 미치겠어. 그 팁? 전 참고로 제입니다. 네. 나 네. 괜찮아. 울지 마시고요.
원래 이제 시계가요. 네. 역대 대통령들이 시계를 다 만들었어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인 선물용으로 지금 기념 시계라고 해서 다 만들었는데 가장 빨리 만든 대통령이 누굴까요? 아니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대통령 되자마자 시계를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이승만쯤 될까요? 아니요, 윤석열입니다. 아. 2주 나 대통령 시계 바로 만들어 2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만들고 싶었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취임 3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이제 그 문재인 시계를 공개를 했고,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다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제가 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대통령 시계라고 해서 대통령 이름을 딱 박아서 제작한 시계 가장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맨 먼저 본 건 박정희였어요. 아, 맞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시계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보급화된 걸 찾을 수가 없대요. 있었다고는 하더라 정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그러니까 기념 시계를 제작한 첫 번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박정희라고 쓰여져 있는 시계를 본 기억이 나요. 아, 어릴 역시 때. 세대 차이. 저는 본 기억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지금은 이제 21세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고가 기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때는 1인 1시계. 지금 시계 착용 안 하신 분 상당히 많잖아요. 그때는 네. 1인 1시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가 기중품 시계와 지금의 스마트폰과 거의 뭐 비슷한 격이다라고 그럼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그때는 훨씬 더 고가였었죠. 그럼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시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선물용, 기념품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기념품. 당시만 해도 포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고가의 한마디로 고가의 수백만 원짜리 아니 백 몇만 원짜리 이렇게 지금 핸드폰을 딱 스마트폰을 주는 그렇죠. 것 같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약간 바라면서 포상 개념이었었다. 그리고 지도자의 이름이 적힌 시계는 갑오로도 내려왔다. 아이, 그럼요. 갑오지, 갑오. 이렇게 갑오로. 제가 말했던 그 박정희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고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네. 누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 장식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 탁 넣어놓고 자랑하는 그거 용도로 썼죠. 지금 중고 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통령의 시계는 뭘까요? 노무현. 아니요. 박정희입니다. 저 시계는 진짜 시계, 진짜 시계. 저게 진짜 시계 뭐 요즘은 가짜 시계입니까? 아니, 지금은 다 뭐냐면 이제 쿼츠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자시계 맞아요. 배터리로 가는 건데 네. 저 시계 그건 기계식, 요거요. 일본제 기계식 시계. 그쵸, 이게 그럼 왜 태워. 일본제냐? 그때 당시 이제 국내에서는 저런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제작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에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비싼 지금 시계. 현재 현존하는 가장 대통령 시계 중에 가장 비싼 중고거래 시장에서 가장 비싼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되게 가격이 좀 비쌌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때가 1960년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박정희 시계와 네가 박정희 시계가 시계를 만들어? 그럼 나도 만들겠다라고 나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정희요? 박정희가 시계를 만들어? 야, 그럼 나도 시계를 만들겠다. 뭐 설마 김일성인가요? 김일성입니다. 아. 1960년대는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예.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어요. 중공업이 또 발전했었죠. 네, 일본식 기계식 시계? 그럼 난 스위스에다 제작하겠어. 오메가에 직접 주문을 합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김일성 시계 맞아요? 예,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이쪽에 왼쪽 거 빨간색 왼쪽 김일성이라고 돼 있네요. 네, 저거 오메가 직접 오메가네요. 주문하십니다. 예,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시계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수 위다. 고가의 시계 훨씬 오메가 시계는 지금도 비싼 시계인데 이걸 제작을 했구나. 근데 이쪽 시계는 아마도 일본제 시계인 거 봐서 기계식 시계이고요.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 버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냥 우리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김일성 에디션이라 불린다. 저 시계는. 네. 제가 알기로 일본제 시계는 시티즌 시계인 걸로 알아요. 일본제 시티즌이고 요거는 오메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가격차가 지금도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최고 저놈의 시계지요. 그러면 문제.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과 요즘 기분 좋으니까 제가 좀 퀴즈 좀 내겠습니다. 오늘 시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많이 나와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러면은 지도자의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 댓글 뭐 선물 주는 거 없어요? 맞히신 분? 이거 OX라서 안 되나요? 아, 좀 그렇구나. 가장 첫 번째 댓글 정답을 맞추신 네, 분한테 첫 번째 댓글한테 제가 김정일과 김정은 아임곡 보내드릴게요. 김정은은 그러면 지도자의 시계를 만들었다 O, 만들지 않았다 X. 어이? 물음표? 김정일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정은은 아직 만들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만들지 않았다. X구나. 네, 시계를 이렇게 활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 북한하고 제가 내통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만들지는 않았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는 북한에서도 시계 댓글. 예. 아, 코디님. 코디님. 장용진 기자님 개인 번호로 예. 주소 좀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임곳 한 상자를 그럼 장용진 기자님 전화번호가 왜 던지세요? 네, 공개되어 있으신가요? 예. 아, 공개되어 있으세요? 예. 요거 한 상자 아니고요. 이거는 작은 상자잖아요. 네네네. 큰 걸로 한 상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요? 네. 오, 그럼 저 문제 하나 더 내드릴까요? 하나 더. 아, 요즘 기분 좋잖아요. 네. 얼마나 지금 진짜예요. 네. 어느 시계. 그러면 역대 대통령 시계 중에 중고시장 거래에서 완전히 꺼져 퇴출된 시계는 누구의 시계일까요? 전두환. 딩동댕. 너무 그렇지. 뻔한 거군요. 전두환이지. 너무 진짜 많이 뿌렸어요, 전두환은. 그런데 전두환은요, 본인 이름을 박지는 않았어요. 아. 전두환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포상이었잖아. 나한테 네. 충성심을 요구한 포상으로 고가의 시계를 줬어요. 전두환은 시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한테 유명한 것은 전두환은 포상으로 회식비나 돈봉투를 줬다. 맞아요. 네. 봉투였어요. 네. 네. 그 대신 전두환은요, 시계를 뿌리긴 뿌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두환 이름 붙인 시계는 뿌리지 않고요. 모범 당원상. 전두환 시계 사진이 있습니다. 모범 당원상. 네. 모범 당원상 하면서 이거를 포상 시계로 줬습니다. 이것도 기념품이 아니고 포상입니다. 예. 네, 아래쪽에 당원상. 있는 네, 그렇죠. 모범 당원상. 그러니까 그 네모난 시계 하단에 그 가운데 있는 거, 은색 시계 동그란 거, 네. 이것이 모범 당원상이라고 해서 전두환이 뿌린 시계입니다. 화면 맨 위쪽에 있는 시계가 김영삼 시계, 그 옆이 김대중 시계, 그리고 김대중 시계 밑에 있는 것이 모범 당원상이라고 찍혀 있죠. 네, 이것이 맞습니다. 전두환 시계. 그리고 그 옆에가 그 유명한 노태우 시계. 노태우 시계도 참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근데 노태우 시계는 조금 다른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각형이다. 처음으로 사각형이다. 그 노태우 시계부터는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이제 좀 제작했어요. 저 시계부터 맞아요. 포상이 아니고 기념품으로 개념이 바뀐 것이 노태우 시계입니다. 진짜로 많이 번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계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 노태우 시계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실은 포상이나 기념품이 아니고 네. 선거운동용이었어요. 선거운동할 때 뿌렸어요. 김영삼 시계, 노태우 시계. 저 다음번에 뭐 더인 줄 아세요? 영구 시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중영은 영구, 김영삼은 영삼이지.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졌다. 예. 네,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시계 이제 좌측 상단에 시계가 있잖아요. 지금 보이나요? 저만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렇게 이제 좌측 상단에 동그란 시계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 게 한자로 김영삼 시계. 오른쪽 게 김대중 대통령 시계인데. 저때 시계는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골드에 약간 좀 비슷한 김대중 대통령 시계 기념 시계가 좋기는 하지만 저기는 이제 정치적인 동지였던 두 분의 디자인이 비슷한 시계다라고들 얘기는 합니다. 왠지 취향이 좀 닮았어요. 저 양반들이 보면은 둘이 되게 앙숙이었는데 은근히 저 두 양반이 닮았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장용진 기자님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메일을 공개하시든지 뭐를 공개해 주세요. 코디님 주소 좀 보내주세요. 아임굿 꼭 받아 가십시오. 아임굿. 아니 여기 저 위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네네.
010-2144-5232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기 개인 전화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따로 딴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아, 개인 전화를 저기 그 고정 댓글을 열어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네네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디님 주소 꼭 보내주십시오. 아임구 꼭 받아가십시오. 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도 좋고 시계 얘기가 하루 종일 있다가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는 제작을 합니다. 합니다. 아, 이거 기념품인데 뭐 이렇게 비싼 것도 그럼요. 아니고. 국민들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비아폰 이거는 제가 아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됐네요. 네. 이제 밤에 막 12시 넘어서 기다리다가 막 새벽 방송 하니까 되게 피곤하고 좋습니다. 좀 적응이 됐어요. 뭐 새벽형인가 이제 버려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으로만 하겠습니다. 뭘 4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 그냥 한 6시 반 정도나 7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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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경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저 인사할 시간 안 네. 주시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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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외신을요. 네, 관련점. 외신을 혹시 제가 내일 좀 찾아뵈도 될까요? 내일 라이브로다가. 네. 그렇게 그래도 하시죠. 될까요? 네. 요즘 외신을 못 해가지고 실은 제가 아파요. 아파서 네. 금요일 날 제가 좀 작은 수술하게 돼서 그래서 내일 좀 해도 될까요? 네. 너무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여리해서요. 어떡해. 마지막에 네, 일단 또 저희 이경 대변인 금요일 날 그 약간의 병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